박준하, 최지영, 이영욱 연출, 이명숙, 최보린 극본, TVN 수목 드라마 진심이 닿다 제8회까지의 등장인물의 관계성을 대상관계이론 심리학자 로날드 페어베언의 분열성 양태 모델에 적용하면 등장인물의 내면 및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성과 스토리텔링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TVN 수목 드라마 진심이 닿다 제8회. 공연 읽어주는 기자 천상욱입니다. 난 왜 정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 책 2권의 저자이고 전자신문 계열사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 드라마 리뷰 14번째 시간은 진심이 닿다 제8회, 제8화 리뷰 대상관계 이론 로날드 페어베언의 리비도적 자아, 반리비도적 자아입니다. 리뷰 포인트 1. 로날드 페어베언의 리비도적 자아 흥분시키는 대상, 반리비도적 자아 거부의 대상. 먼저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현재 인간관계가 과거에 형성된 인간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심리학 이론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성,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상관계 이론 심리학자 로날드 페어베어는 삶의 목적은 본능의 충족이 아니라 관계라고 했습니다. 분열성 양태 모델의 핵심은 리비도적 자아 흥분시키는 대상, 반리비도적 자아 거부의 대상입니다. 심리학을 적용할 때 같은 용어라도 학자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어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리비도는 쾌락 추구였다면 페어베언에게 리비도는 대상 추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용어라도 어떤 심리학자가 사용했냐에 따라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열성 양태 모델에서 완전한 고유의 자아는 본래 고유의 대상인 다른 사람과 완전하고 문제없는 관계를 리비도적으로 형성한다고 전제합니다. 대상과의 완벽한 리비도적 연결이 침해받을 경우 자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아와 대상을 각각 견딜 수 있는 부분과 견딜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아는 스스로 견딜 수 있는 부분이 리비도적 자아와 견디기 힘든 부분인 반리비도적 자아로 분리되는데 이는 각각 대상이 되는 타인의 부분인 흥분시키는 대상과 거부의 대상과 연결됩니다. 나의 리비도적 자아는 상대방이 흥분시키는 대상과 연결되고 나의 반리비도적 자아는 상대방의 거부의 대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강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나의 부분인 리비도적 자아는 나를 애타고 감질나게 만드는 타인의 부분인 흥분시키는 대상과 연결되죠. 의존적인 나에 대한 혐오와 거부 또한 같이 형성되는데 나의 부분인 반리비도적 자아가 상대가 돼 상대방을 거부의 대상으로 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때 사용되는 리비도라는 용어는 쾌락 추구가 아닌 대상 추구입니다. 나와 리비도적 자아, 반리비도적 자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 흥분시키는 대상, 거부의 대상이 모두 다른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 다른 면인지 궁금해질 수도 있죠.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리비도적 자와 반리비도적 자는 모두 나이자 내 안에 있는 나의 일부분입니다. 흥분시키는 대상과 거부의 대상 역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다른 면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죠. 원래의 자아와 대상이 나누어진 것을 상기하면 결국 같은 사람의 다른 면인 것입니다. 리뷰 포인트 2. 제8회에서 리비도적 자아가 더 부각된 이동욱. 삐치는 것과 반리비도적 자아는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디테일은 다릅니다. 삐치는 것은 기대했던 것이 충족되지 않아 못마땅해 마음이 토라지는 것이고 반리비도적 자아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기대고 원하는 리비도적 자아에 대한 반감입니다. 물론 삐치는 것과 반리비도적 자아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드라마 진심이 닿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8회에서 손성윤, 유여름 검사 역이죠. 손송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온 이동욱, 권정록 변호사 역입니다. 이동욱을 만나기 위해 유인나, 오윤석, 오진심 역이죠. 유인나는 이동욱의 집까지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이상우, 김세원 검사 역을 맡았죠. 이상우를 만나게 되고 혹시 정록이 여자친구분? 이라는 이상우의 질문에 선글라스를 급히 쓰고 수줍게 네라고 유인나는 대답합니다.
질투만큼 불필요한 감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동욱은 유인나와 이동욱 두 사람이 마음만 굳건하면 지난 일은 무의미한 거니까 뻔한 감정 낭비하지 말고 지금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제7회 방송까지 유인나에 대해 반리비도적 자아를 보여줬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과 마음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나의 여신, 너의 여신, 우주의 여신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한 이동욱은 질투라는 감정 되게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아하게 되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제8의 마지막에 고백하죠. 제16부 드라마 중 절반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는 이동욱이 반리비도적 자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면 이동욱이 반리비도적 자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면 답답함의 드라마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제8회에 본격적으로 리비도적 자아를 드러내면서 전체 드라마 후반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리뷰 포인트 3. 반리비도적 자아와 질투심의 충돌. 유인나에 대한 이동욱의 마음, 이상우에 대한 손성윤의 마음. 드라마 진심이 닿다 제8회는 반리비도적 자아와 질투심이 충돌하면 원래 마음인 리비도적 자아를 각성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질투심은 반리비도적 자아로 변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롭죠. 이동욱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유인나에게 배려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반리비도적 자아와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어필에 대한 질투심이 충돌했는데요. 자존심이 반리비도적 자아를 자극한다면 질투심은 리비도적 자아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동욱은 보여줬습니다. 이상우가 다시 지속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거절해왔던 손성윤에게는 헤어진 이후 좋은 마음이 남아있더라도 리비도적 자아죠. 더 이상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마음, 반리비도적 자아죠. 반리비도적 자아가 남아있었습니다. 제7회까지 손성윤이 이상우에게 필요 이상으로 차갑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유여름의 캐릭터일 수도 있고 검사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더 이상 마음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추정됐었는데 제8회 방송에서는 지금까지 반리비도적 자아가 강하게 나와서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아예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반리비도적 자아가 더 우세했던 것입니다. 이상우와 밥을 같이 먹겠다고 하면서도 빚을 갚는 것이라고 애써 명분을 부여하고 이상우가 오늘 당장 먹자고 하니까 바쁘다고 거절하는 모습은 자존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리비도적 자아를 유지했던 것을 한 번에 바꾸기 민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 또한 반리비도적 자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상우와 커플이 돼도 되냐는 김채은, 서울중앙지검 신입검사 이주영 역입니다. 김채은의 도발적인 질문에 하지마 노력,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될 텐데 실망이 클까봐 라고 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손성윤의 질투심을 보여줬는데 이런 질투심이 이상우에 대한 손성윤의 리비도적 자아를 부각되도록 만들지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의 리비도적 자아와 반리비도적 자아는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상우에 대한 손성윤의 리비도적 자아와 반리비도적 자아는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싫어했다가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다기보다는 반리비도적 자아가 더 크게 작용했다가 이제 리비도적 자아가 전면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앞으로 언제라도 반리비도적 자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인데 분열성 양태 모델의 개념을 모를 경우 단순히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 포스트,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상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